오늘은 무슨 내용인가요, 어머님? 제가 포카리 스웨트를 좀 마셨습니다. 오늘은 여름 내내 그 베란다나 야외에서 너무나 지친 리갈 제라늄들 자르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미리 이렇게 깔아놓은 이유는 뭐냐면 오늘 내내 눈이 정말 삭막할 거거든. 그래서 미리 안구정을 하시고 달래시고 시작하시라고 미리 멀쩡한 리갈 제라늄을 보여드립니다. 리갈 제라늄도요, 여름에 에어컨 틀어주고 아주 선선한 환경에서 식물등 밑에 있으면 요렇게 예쁘게 펴요. 아, 이 아이 로즈먼인가요? 아, 로즈먼 아니에요. 저기 프린세스 오브 웨일즈인데, 애가 이제 여름에는 아무래도 좀 힘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빌로드, 할 때 그런 원단처럼 그렇게 막 화려하게 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느낌 남아있고요. 그리고 그 앞쪽에는 이제 모학이라고 하는 신품종이고요. 얘는 퍼플 마제스티라고 하는 꽃이에요. 꽃이 화려하죠, 얘도. 화려한데. 예, 그리고 얘는 노비타 클래식 라즈베리고요. 그 옆에는 퀀탕 매트입니다. 그 뒤에는 캔디 바이칼라인데, 오늘 얘가 제가 데리고 온 이유가 뭐냐면 극단적으로 너무 달라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최고의 조건에서 있다 보니까 이렇게 꽃까지 피고 그랬지만, 지금 얘네 둘은 야외에서 고생한 똑같은 종류입니다. 얘도 퀀탕 매티고요. 얘도 퀀탕 매티예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다른 형상을 하고 있는데, 봄에 잘라서 삽목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꽃눈이 아마 그 안에서 형성이 돼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온 처리가 봄이 조금 이번에 길다 보니까 그 사이에 저온 처리가 됐고, 그 상태에서 꽃눈이 맺혀서 지금의 개화를 한 상태고요. 얘들은 그냥 그 전에 삽목이 된 게 보이죠? 이미 목질화가 진행이 됐고, 그 상태에서 잘 살려니 생각하고 외부에 내놨더니 이번 더위가 보통 더위가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좀 몰골이 나아진 편이에요. 며칠 동안 또 선선했어요. 그래서 몰골이 나아진 편인데, 처음에는 이런데 잎 떨어져 나간 거 다 계산하면 굉장히 풍성하고 괜찮은 아이들이었는데, 여름 동안 지치니까 다 떨어낸 거죠. 그리고 이제 날씨도 조금 나아지고 하니까 새 잎들을 올리면서 이제 그 회복을 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이대로 키우면 그냥 딱 봐도 너무 안 이쁠 것 같잖아요. 너무 웃자란 것 같아요. 너무 웃자랐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주고 이제 가을을 맞이해야지만 뭔가 또다시 땅땅하고 예쁜 수영으로 자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잘라보려고 하는데, 아유, 서도 길게 가지 말고 잘라봐, 이러실 거예요. 자,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지려고 하고요. 간당간당 하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얘를 생각 같아서는 확 그냥 강전정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런데 이 뿌리가 다시 재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잎이 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커요. 뭐냐면 요런 데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영양분을 만들어서 밑으로 보내줘야지만 뿌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뿌리가, 근데 뿌리 재생을 왜 하느냐고, 뿌리가 왜 뭐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뿌리가 여름 동안에 말랐어요. 아무리 물 잘 주고 그렇다 하더라도 뿌리도 위에 못지않게 몰골이 정말 안 좋아요. 그 상태에서 그럼 분갈이 하면 되지 않아요? 분갈이를 하기에는 위에도 지금 상태가 이렇잖아요. 그래서 순서를 먼저 한다면 일단 수영 정리를 한 상태에서 좀 지켜보다가 분갈이를 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자, 수영 정리는 적당히 잎을 좀 남겨놓고 갈 수 있게끔 할게요. 지금 보면 여기만 남겨놔도 어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잘라서, 그리고 잎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거 남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거기서 또 어느 정도 영양분 만들어서 밑으로 보내거든요. 자, 요만큼만 해도 훨씬 가벼워졌어요. 자, 이런 가지 같은 경우는 삽목하셔도 괜찮아요. 삽목하셔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봄에 막 이렇게 했던 것만큼 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그냥 지금쯤은 버리세요라고 그냥 권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더위에 고생도 했고 이제 막 올라오긴 했지만
삽수로서 그닥 그렇게 막 훌륭한 애들은 아니거든요. 요거 조금 더 지나서 가을 한 11월 달쯤 되면 지금 상태에서 조금 더 자라요. 그때 다시 한번 가지를 잘라서 그거를 삽목하시는 게 더 낫거든요. 지금은 요거를 다시 살리는 쪽에다가 집중을 하시는 게 더 좋죠. 자, 요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맨 위에 보면 새순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순짓기를 살짝 해줄게요. 여기를 살짝 해주는 게 왜 그러냐면 이 밑에 부분에 여기 부분에서 조금 더 새순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마무리냐? 아니에요. 마무리 아니고 이 다음에 순들이 더 잘 새롭게 자라 나오면 그때 한번 더 가지치기를 해주는데 그때는 조금 더 짧게 이러면서 왜냐하면 제가 지금 순짓기를 해준 이유가 요런 데서 새순이 빨리 올라오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렇게 기다려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과도하게 영양제를 많이 넣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쯤에는 그냥 회복기다 해서 일주일 정도만 이렇게 놔두셨다가 일주일 후에 여기에 파시고 그 다음에 제라튼튼 넣어주시는 게 좋죠. 지금은 막 자르고 나서는 조금 그냥 지켜봐 주시는 게 좋아요. 지저분한 거 한 번씩 더 잘라주고요. 아이고 마음에는 안 들죠. 더 자르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더 잘라놨다가는 애들이 회복하는 데 있어서 잎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를 수 있죠. 그리고 보면은 그래도 상태가 괜찮아요. 요런데 애들은 잘라서 삽목해도 될 정도로 삽수로 써도 괜찮아요. 요런 거는 삽수. 그런데 삽수로 쓰실 때 요렇게 묵은 가지 쓰시는 것보다 요렇게 새로운 가지 약간 그리고 탄탄해서 이제 어느 정도 목질화가 진행되려고 하는 요런 가지들 쓰시는 게 좋고요. 요런 거라고 한다면 삽수로 지금 삽목을 하셔도 좋다라고 제가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막 윗부분 다 자르죠. 이렇게 잘라도 될 정도로 밑에 잎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한번 잘라서 삽수로 쓸 거 딱 놔두시고요. 왜 그러냐면 생장점도 살아있고 모든 상태가 좋아요. 그냥 잘라놓고 이렇게 자르는 것보다 먼저 이렇게 건져 놓고 그리고 나서 수용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제가 보기엔 얘는 좀 잘라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자를 때 이렇게 새 눈이 있잖아요. 요런 게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남겨놓고 이렇게 잘라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길이를 한 요 정도 맞춰서 잘라줘도 될 것 같아요. 요런 삽수들 괜찮으니까 요런 것도 자르다가 중간중간에 그냥 살려서 주시는 게 좋고 이렇게 너무 연한 것들은 하다가 물러버릴 수 있어요. 특히나 지금은 여름 지나고 나서 애들이 기력이 그닥 그렇게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버리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더 잘라줘 볼게요. 요것도 쓰기 좋다. 퀀탁매티는 또 삽목도 잘 돼요. 그래서 초보이신 분들 삽목하시기 참 재밌는 애가 또 이 퀀탁매티거든요. 퀀탁매티 이런 애들 말고 저희 애들 이렇게 막 그 안에서 키운 애들 좋은 애들 있으니까 이런 거 지금 분양 받아서 제가 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얘도 아무래도 그냥 막 단체 생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누런 잎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다 정리하면서 해보시면 해볼만 하죠. 얘는 야외에서 노숙한 애 아니에요. 안에서 아주 잘 자란 아이입니다. 자, 요렇게 이제 다시 이제 밖에서 노숙하면서 자란 애. 그리고 물도 지금 막 말랐어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물을 주실 때는 저면관수로 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럼 지금 당장 줘도 되나요? 사실 미갈은 조날 만큼 예민하지 않아서요. 이때 물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물 주는 거 보여드릴게요. 황토 받침대에 놔주시고요. 밑에 구멍이 살짝 잠길 정도만 요 정도만 넣어주세요. 그러면서 뿌리가 다시 재생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뿌리는 대부분 밑에 몰려 있는데 이 뿌리들이 밑에 부분서부터 말라 있어요. 왜냐면 물을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는데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뿌리들은 많고 물은 부족하고 뭐 이런 상태에서 뿌리가 밑에가 제일 먼저 말라 있는데 그 부분에 물을 먼저 채워주면서 요 중심 부분에 살아있는 뿌리들이 거기까지 막 내려가면서 뿌리를 뻗게 해주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위쪽 흙은 어느 정도 말라 있기 때문에 여기로는 산소 공급이 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진행해서 아무래도 저면관수 요만큼씩 해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요렇게 살려주세요. 그리고 물 색깔은 약간 이렇게 좀 진한 색이죠. 달리 그런 게 아니라 제라튼튼 녹인 물이에요. 제라튼튼 녹여서 들어간 거라. 그리고 아니 얘는 일주일 후에 그냥
일주일 후에 하라고 얘기하면서 왜 얘는 제라틴트 녹인 물을 줘요? 얘는 잎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재생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남아있는 아이와 힘이 없는 아이를 구분하면서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힘이 남아있으면 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사람으로 치자면 고기 먹여서 체력 더 키우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수술하고 막 힘도 없는데 기력도 없는데 거기 고기 반찬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체하잖아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한 한 애들은 영양제 쓰셔도 바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요렇게 해서 얘도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순이 돋아나고 하면 위에서 한 번씩 또 조금 더 잘라주고 하면서 여러 차례 나눠서 해주시는 거예요. 봄에 하는 강전정은 그냥 막 잘랐잖아요. 그때는 애들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름 지나고 나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렇게 해주시면 애들이 지쳐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진짜 꼴랑 보낼 수 있어요. 이유 중에 하나는 뿌리가 말라있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가 여름철에 물을 적게 줬기 때문에 뿌리가 말라서 없어요. 털어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9월 달에 과습으로 많이 보낸다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뿌리가 없는데 9월이고 물을 많이 먹는 것 같으니까 물을 왕창 줘서 뿌리 없는 상태에서 그 물을 다 못 먹어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지켜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도 얘들은 좀 상태가 괜찮아요. 얘 볼게요. 아, 너무 불쌍하죠? 너무 불쌍해요. 아, 얘만 그런가요? 뭐. 이래요.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자, 이런 애들을 진짜 조심해서 가야 되는데, 그 대부분 사실은 베란다에서 크는 애들은 요런 형태가 조금 더 많아요. 사실 꽃이 안 피고 있고 그냥 관엽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제가 리갈제라늄을 여름에 많이 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베란다에서요 이렇게 초록초록하게 이렇게 크고 있거든요. 그래서 꽃을 안 피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요거를 권해드리는데 이 형태로 있으면은 사실 굳이 뭐 이렇게 잘라주고 이래야 될 이유가 없죠. 그걸 물어보시지도 않죠. 사실 이런 애들 좀 순따기만 지금부터 10월 말까지 순따기만 계속 하면서 가지수를 늘려서 봄에 이렇게 막 확 개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 바깥쪽에서 자란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 상태로는 안 되죠. 이런 상태는 안 되죠. 자, 하나하나 먼저 해결을 해볼게요. 그나마 잎이 조금 더 달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래도 살아보자 막 이러면서 얼마나 대견한 줄 아세요? 여기 새순 틔우고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새순을 올리고 있어요. 이런 새순을 올리고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린라이트예요. 아, 수고했다. 얘를 굳이 지금 상태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뭘 자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자른다고 한다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거 말고는 그냥 이 새순들이 자랄 수 있도록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히고 이러면서 이미 뭐 가지치기 다 돼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제가 보기엔 아주 예쁘게 자랄 것 같고요. 빛이 부족해서 아주 그 연녹색이죠. 요런 경우에 그러니까 빛이 좀 좋은 곳, 그렇다고 직광 아니에요. 반그늘이에요. 반그늘에다 놓으셔서 아니면 식물등에 놓으셔서 잘 키워주시면 되고요. 제가 얼마나 불쌍해서 위에 국토도 해줬어요. 이렇게. 물은 그러면 저명관수로 그냥 조금씩만 주면 되나요? 그게 제일 좋아요. 회복기에서는 저명관수가 제일 좋아요. 그러다가 우리 10월 달쯤에 이제 비 오고 이러잖아요. 그때쯤 리칭이라고 해서 물 한번 밑으로 쭉 빼주는 과정들 몇 번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죠. 분갈이 같은 경우도 사실 어느 정도 회복을 한 상태에서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지금 막 얘를 막 털어가지고 분갈이 해버리면 몸도 힘들어 죽겠는데 뿌리도 털려나가고 막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조금 뒤로 밀어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요거. 자, 여기는 이미 잘려져 나갔다는 얘기는 이쪽까지는 이미 물 먹고 죽었다는 얘기인 거죠. 제가 보기엔 청님이 자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외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여름철에 야외에 잘 안 나가요. 청님한테 다 맡겨요. 청님은 땀을 잘 안 흘려요. 자, 이렇게 물을 먹어서 이러면 안에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냥 만져봐도 빨대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도 뭐 상관없어요. 그리고 리갈은 그 조날처럼 세균성 전문이병에 거의 안 걸리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리갈에 걸린 거 못 봤어요. 그 정도로 세표벽이 탄탄하고 이렇게 마르는 거는 그냥 뭐 자기가 떨어내려고 생각하면 이렇게 말라버리거든요. 그래서 리갈이 조날보다 좀 더 키우기 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만 잘 주시고 그러면 뭐 영양제 공급 잘 해주시면 정말 순딩순딩하게 크죠. 그런데도 저는 왜 리갈이 안 될까요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물 마르는 걸 못 참으세요. 아, 그리고 또 하나는 리갈이 물을 말리면 안 된다고 저도 옛날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물도 얘도 한두 번씩 말려서 뿌리가 한번 공기가 탁 이렇게 한번 뿌리가 말라서 그 옆에 공기가 올 수 있게끔 한 번씩 해줘야 되는데 그 작업이 안 되고 계속 젖어 있으니까 지금 말하자면 1년 365일 다 이 상태로 젖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정도는 얘처럼 이렇게 말려줘야 돼요. 바짝 한번 말려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근데 이 기간이 길어지면 안 돼요. 이 기간이 잎이 시들 정도까지 가면 안 되고요. 잎이 시들기 전에 물을 한번 또 흠뻑 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처음 배울 때요. 네. 처음 배울 때 물 주는 방법을 이제 설명으로는 알아듣겠는데 실전에서는 먹님 말대로 자꾸 뭔가 불안해. 그죠? 물을 자꾸 줘야 될 것 자꾸 같고. 줘야 될 것 같고 그 이제 겉흙이 마르면 자꾸 주게 되는 그런 실수를 하죠. 그죠?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꼬챙이로 수석 하고 있죠? 이게 뿌리 쪽으로 공기를 공급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과습인 아이들도 엔간하면 돌아와요. 그리고 여기에 한 번 더 한번 쳐주세요. 흙을 다져주는 작업인데 이게 다져준다라는 개념보다는 이 흙을 한번 흔들어서 그 사이사이에 공기를 한 번씩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토분은 불가능하지만 멍파는 그게 가능해요. 이렇게 두들겨 주시는 거. 맨날 두들겨 주시는 거 아니에요. 물이 조금 많은 것 같다 싶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수석수석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번씩 두들겨 주시고 하면은 확실히 애들이 뿌리 쪽으로 가는 공기가 많아져요. 자, 그리고 얘도 그린라이트인게요. 보면은 요런데 새순들이 올라오려고 해요. 요런데 보면은 녹색이 아직 남아있죠? 요건 햇빛에 타기도 했고 목질화 되기도 했고. 자, 요 밑에도 보면 녹색이 살짝 보여요. 요런 경우에 요것도 지켜보시는데 보면은 얘 너무 이렇게 막 칠렐레 팔렐레 있죠? 잘라야 될 잎, 잘라줘도 되는 잎들이 있어요. 여기 가운데 올라온 잎, 요거 절대 잘라주시면 안 돼요. 아까는 순도 따주긴 했어요. 그건 잎이 많으니까. 근데 지금 보세요. 이렇게 앙상한데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거 따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거 말고요. 잘라주셔도 되는 잎들은 누렇게 변한 잎이나 보면 이렇게 밑으로 처져 있는 잎들 있죠. 이렇게 처져 있는 잎에 여기 보면 순이 자라서 이렇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잘라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요런 데서 만든 영양분들을 나눠 먹으면서 얘가 또 자라요. 그리고 얘가 자생적으로 자랄 수 있을 만큼 이미 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렇게 잘라주세요. 여기 물 고여요. 물 고이니까 이렇게 잘라서 여기가 될 수 있으면 쾌적하게 자랄 수 있게. 자, 물 찌걱찌걱 나오는 거 보이시죠? 아까 여기 이렇게 물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물이 고여서 거기가 아까 요런 식으로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될 수 있으면 짧게 해서 얼른 여기가 마를 수 있게, 이게 이제 마르는 과정을 수베린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과정이 딱 되면은 여기에 왔던 모든 영양분들이 이쪽으로 가면서 얘가 다 먹게 돼요. 그래서 근데 뭐 이제 보면은 요런데 아직 안 나와 있죠? 자르시면 안 돼요. 요런 거 자르시면 안 되고, 특히나 얘 때문에 남겨두셔야 되고, 얘도 안 나왔어요. 요런 잎들은 잘라주지 마시고 아까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잎들은 그나마 자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새 잎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말라야 돼요. 짧게 잘라주면 이렇게 말라서 똑 떨어집니다. 그럼 조금 더 잘라서 깔끔하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사실 지금은 이제 여름이 막 끝났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것들 제거해주고 하면서 새롭게 잘 자랄 수 있게끔 다듬어 주시는 게 중요하지 강전정이 필요한 시기는 아니에요. 지금은 아주 조심조심 몸을 회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죠. 몇 분 찍었습니까? 20분. 20분? 자, 오늘 어쨌든 좀 흉해요. 흉하지만 앞쪽에 이렇게 제가 예쁜 아이들 데려놨죠. 이제 요렇게 된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우리 수영 정리하면서 제라늄의 봄은 10월입니다. 10월을 준비하기 위해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저랑 같이 해봐요. 자, 우리 내일 또 봐요. 꽃은 피는데 찌질해 꽃대는 있는데 왜 안 커져 비료는 줬는데 뭔가 부족해 그럴 땐 제라튼튼
펴줘. 천천히 쌓이는 힘 속부터 달라져. 뿌리부터 올라와. 줄기 타고 올라가. 꽃봉오리 안에서 힘이 모인다. 제라 튼튼 꽃볼 커지고 줄기 잎도 튼튼해지고. 제라 튼튼 그냥 피는 꽃이 아니라 제대로 피는 꽃으로 펴야지. 잎도 탄탄 꽃대도 쭉쭉 봉우리 안이 꽉 차.